할 수가 있고 음성으로 전부 다 알려주니까 되는데 도리어 저시력인 경우에는 글자만 확대해서 볼 수만 있다면 가능한데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에다가도 확대기를 올려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렇군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인데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내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서 지금 웹 접근성 지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장애인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기술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따르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밖에 웹사이트는 해당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접근권에 대한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이제 PC보다는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할 때도 이런 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16배까지 그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를 확대해주기도 하고 또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는 앱. 사용해본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매우 열광적이죠. 열광적이라고 표현을 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게 되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기사님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계속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집에 가는 버스의 엔진 소리까지도 구별해서 듣는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니까 그만큼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경험과 편리성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 이런 것이 가능해진 순간이 온 거죠. 그럼 시각장애인들에게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앱을 작동할 때 페이스북을 할 때도 소리가 나니까 어느 쪽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정보를 올리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걸 아니까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조언 많이 귀를 기울이셨다는데. 그렇죠. 한국어 버전 만들 때는 한 50여 명의 국내 시각장애인들이 그 개발 과정부터 계속해서 저희로 도움을 주었고요. 지금도 이제 해외 시각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조언이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을 전혀 볼 수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비장애인이 일시적으로 10분이든 30분이든지 눈을 감고 체험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다른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먼저 알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신 그 제품의 특성을 제가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시각이 좋지 않거나 좀 노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비장애인분들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비장애인도 쓸 수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는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동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IT 분야와의 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29년 동안 리파이블에서 IT 부문의 공무원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IT 쪽을 미리 접한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창업을 하게 된 경우는 시청각 장애인의 그 디지털 교육 접근성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시청각 장애인들 만나보니까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 디지털 장벽을 직접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좀 배려는 거의 없었어요. 이 생태계가. 인터넷은 보편성 공유한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시각장애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세상이 벌써 도래할 거를 미리 알고는 다 있는데 예. 시각장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이 좀 마셨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죠. 예.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시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네, 사업 네, 구성을 네.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그런 논문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미팔군에서 이제 한국인 군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예. 그때 80년대인데 몇 년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미국 군무원이 그 헤드폰을 쓰고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컴퓨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그 헤드폰을 통해서 음성을 지원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80년대예요. 네, 80년도. 예. 그래서 80년대 이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중반에서 후반 사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고 다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을 제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도 저렇게 동등하게 비장애인하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용 엘리베이터 놔주고 사무실까지 개조해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높은 급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시각장애인이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이 스크린 리더, PC용 스크린 리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상화된 터치 스크린이나 음성 입력 기능을 제가 그 당시에 처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IT 기술이 장애인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자꾸 비교